안녕하세요. 잘 먹는 며느리예요. 혹시 혈압 걱정 있으실까요? 혈당 걱정은요? 혹은 평소에 혈액순환이 너무 안 돼서 손발이 차거나 잘 붓고 또 만성 염증, 만성 피로, 밤에는 잠이 잘 안 와서 자꾸 깨시는 분들, 다음날은 피곤하고 힘이 없는 분들 계실까요? 그런 분들께 아주 좋은 특효약을 좀 알려드리려고 해요. 심지어 이건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매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는 특효약입니다. 저 오늘도 누리고 왔거든요. 참고로 저는 과거에 고도비만에 만성염증 그리고 심각한 우울증, 무기력증을 앓던 사람인데요. 다 완치된 지금도 이것을 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맨발 걷기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맨발 걷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사실 이론적인 거는 책에도 너무 많이 나와 있고요. 이제는 영상을 조금만 찾아봐도 그 원리는 다 아실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궁금하신 건 그래서 정확히 하면 뭐가 좋은데? 무슨 효과를 보는 거야? 진짜 좋아져? 이 부분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직접 제 체험으로 느낀 좋았던 점, 변화와 함께 그 원리를 최대한 쉽게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효과를 더 최대치로 잘 보실 수 있도록 중요한 꿀팁과 또 주의사항까지 같이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저와 같은 이 건강한 체험을 꼭 누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까마귀가 우네요. 맨발 걷기를 한 후에 가장 먼저 달라진 점, 첫 번째, 잠이에요. 잠이 제일 큰 변화를 일으켰어요. 여러분, 수면이랑 숙면은 완전히 달라요. 잠만 잘 자도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같은 시간을 자도 그냥 수면하는 것과 정말 깊이 숙면을 하는 것은 다음날 컨디션이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집니다. 왜냐면 사람은 자는 동안 모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거든요. 세포 재생도 자는 동안 일어나고 몸속, 뇌 속 이 찌꺼기 청소도 자는 동안 일어나고 심지어 살이 빠지는 것도 운동하는 그 순간에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하고 나서 잘 자는 동안에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미인은 잠꾸러기다 라는 말도 있잖아요. 운동 아무리 열심히 해도 잠을 잘 안 자면 살 절대 안 빠져요. 몸이 아프신 분들도 열심히 좋은 거 먹고 운동하셔도 잠을 잘 못 주무시면 절대 회복이 안 돼요. 결국은 잠을 잘 잘 때 모든 것이 일어난다. 그래서 잠이 정말 중요한데요. 근데 맨발 걷기를 하고 나면 정말 신기하게도 깊은 숙면을 하게 돼요. 저는 예전에 살이 많이 찌고 또 건강이 안 좋아서 몸이 아프기도 했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피폐하던 때가 있었어요. 몸은 너무 피곤한데 뇌는 계속 깨어있는 느낌?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이 잘 안 들었어요. 밤에 잠을 제대로 못 자니까 다음날 하루 종일 피곤하고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근데 맨발 걷기를 처음 했던 그날 정말 오랜만에 푹 잤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거는 진짜 와, 몸이 너무 개운하다. 근데 이 부분은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제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만나는 분들께 여쭤보면 그냥 오래 걸리지도 않고 첫날 다들 숙면했다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건 다 공통적으로. 그래서 잠이 너무 안 와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분들 혹은 그냥 불면증은 아니어도 조금 더 깊은 잠이 필요하신 분들은 맨발 걷기를 해보시는 걸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제가 직접 느낀 건데요. 혈액순환이 정말 잘 돼요. 피가 잘 돌아요. 예로부터 만병일독이라고 하잖아요. 모든 병이 이 하나의 독에서 시작된다. 그게 바로 피의 오염이거든요. 사람은 피가 깨끗하고 피가 구석구석 잘 돌아야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늘 깨끗한 자연 음식, 또 좋은 주겸 이런 것들을 먹고 또 강조를 드리는데 운동 중에서는 맨발 걷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맨발 걷기는 그럼 왜 이렇게 혈액순환이 잘 될까요? 이 부분은 제 경험과 더불어서 이론을 좀 설명을 같이 드려볼게요. 제가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느꼈던 건 바로 지압 효과예요. 우리 발이 인체의 축소판이잖아요. 우리 모든 오장육부가 이 발에 들어있다는 건 한 번쯤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우리 너무 피곤할 때 이제 발 마사지만 제대로 받아도
전신의 피로가 풀리는 것 같아 하면서 막 몸이 눕잖아요. 근데 우리가 맨발 걷기를 할 때는 내 체중으로 이 발에 지압을 하게 되는데요. 발이 굉장히 예민한 기관인데 이 땅에 닿으면서 모든 감각 기관, 그 장기의 각 부분을 하나하나 지압을 하는 거예요. 내 체중으로 누르면서. 이렇게 구석구석 지압하는 효과가 있으니까 내 모든 장기가 더 활성화되고 전신의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실제로 피가 확 도는 느낌이 들거든요. 느낌도 너무 좋고. 그런데 이 지압 효과보다 더 기가 막힌 효과가 있어요. 바로 접지 효과인데요. 혈압이나 당뇨, 또 비만, 몸에 염증 있으신 분들은 피가 끈적끈적한 거 걱정하시잖아요. 이 끈적끈적했던 피, 이 떡진 피가 풀어진다는 거예요. 묽어진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제가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연구 결과, 또 직접 환자들을 촬영한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 우리 몸은 전기체잖아요. 원래 적혈구는 겉의 표면에 음전하를 띠는데 일부 양전하를 띈 변형된 적혈구들이 서로 음전하, 양전하가 이렇게 막 들러붙으면서 피떡이라고 하죠. 이런 혈전들이 많이 생길수록 피의 흐름이 느려지고 정체되고 순환이 안 되게 됩니다. 그런데 땅에는 음전하가 무궁무진하게 들어있거든요. 우리가 맨발로 딱 땅을 밟으면 이 대지에 있던 자유전자, 이 음전하가 우리 몸으로 막 들어오면서 뭉쳐있던 적혈구들이 표면에 서로 밀어내는 힘이 생겨요. 이렇게 들러붙어 있던 애들이 서로를 막 밀어내요. 알알이 포도송이 같이 막 들러붙어 있던 적혈구들이 각각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끈적하고 이 떡지게 뭉쳐 있던 혈액들이 나달이 떨어지니까 점점 흐름이 좋아지고 막힘없이 이 좁은 모세혈관까지 구석구석 가서 세포들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전체적인 혈액의 흐름이 빨라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례는 영상으로도 볼 수 있는데요. 하와이에 있는 주주베 클리닉,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요, 이제 환자가 왔을 때 혈액을 채취해서 들러붙어 있고 흐름이 굉장히 느린 그 피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맨발을 벗고 10분간 밖에서 걷다 와라 한 다음에 다시 그 사람의 피를 채취해서 찍어보면 그 10분 사이에 피들이 다 떨어지고 흐름이 훨씬 빨라진 걸 바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만큼 맨발 걷기는 혈액순환에 좋다는 거, 피의 흐름을 바꾼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제가 맨발 걷기를 하다 보면 다양한 분들을 만나잖아요. 그분들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게 좋아졌다, 저게 좋아졌다. 거기에 수면과 더불어서 이 혈액순환이 꼭 들어있어요. 굉장히 건강하고 멋진 신사분 같은 남성분도 저번에 무슨 말씀하셨냐면 혈압약 끊으셨다고. 그래서 매일 식후에 나와서 이 맨발 걷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하루아침에 끊으신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실천을 하시면서 피가 바뀌는 거죠. 어떤 분은 진짜 이것 때문에 혈압이 낮아진 건지 궁금해서 안 해보셨대요. 근데 다시 올라가서 다시 걷고 있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외 나가서도 맨발 걷기를 하고 어딜 가든 맨발 걷기 할 수 있는 장소를 찾으신다. 실제로 저도 과거에 혈압이 높았던 사람인데 지금은 자연 음식과 이 맨발 걷기를 매일 하면서 혈압이 다 정상이 됐거든요. 지금 저는 혈압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께서도 혹시 혈압약을 드시면서 그걸로만 조절을 하고 계시다면 당장 끊으시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제 평소에 식생활 그리고 이 맨발 걷기를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혈압을 정상화하실 수 있다라는 거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맨발 걷기는 최고의 항산화 효과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늙기 싫잖아요. 젊게 살고 싶잖아요. 저도 과거 20, 30대 땐 몰랐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이 항산화에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더라고요. 우리를 병들고 늙게 하는 주범이 뭔가요? 바로 활성산소인데요. 이 활성산소가 적당한 건 괜찮은데
문제는 현대인들의 이 생활 습관 또 식생활들이 활성산소를 많이 축적시킬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쌓이면 이것들이 정상적인 세포를 공격하고 또 DNA를 변형시켜서 질병이 되고 또 암이 되고 우리를 늙게 하는 거죠. 활성산소가 쌓일수록 몸이 자꾸 늙어요. 자꾸 노화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산화 노래를 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우리가 딱 맨발 걷기를 할 때 땅에서 받아들이는 그 자유전자, 음전하가 이 활성산소를 중화시켜버리고 소멸시켜버리고 물과 함께 밖으로 배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항산화 운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원래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활성산소 생긴다고 하잖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좋지만, 근데 이 맨발 걷기는 매일 하면 할수록 활성산소가 사라지고 젊어지는 거죠. 뒤에도 방금 맨발 걷기를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식후에 단 15분이라도 맨발로 근처에 있는 공원, 쪽길이라도 괜찮아요. 흙을 좀 밟아보세요. 혈당도 떨어지고 활성산소도 잡고 또 혈액순환도 되니까 이게 일석몇조예요. 그리고 막상 나오면 15분이 아니라 기분이 좋아서 30분, 1시간도 걷게 돼요. 그리고 또 좋았던 게 제가 해보니까 맨발 걷기는 천연 신경 안정제더라고요. 요즘 현대인들은 자율신경의 균형이 다 깨져 있어요. 젊은 분들도 다 그렇거든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 같은 것도 많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이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이게 원래는 내가 뭘 해라 마라 조절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알아서 균형을 잡고 돌아가는 거예요. 알아서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 현대인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너무 항진되어 있어요. 쉽게 말하면 몸이 계속 비상 상태인 거예요. 회사에서 스트레스, 육아 스트레스, 학업 스트레스, 인간관계, 또 이 여러 SNS의 비교, 불안, 걱정, 몸이 계속 긴장 상태로 살아가는 거죠.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요. 교감신경이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 이 교감신경은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험한 순간에 켜졌다가 꺼지는 거거든요. 과거의 원시인들이 야생동물의 위협으로부터 본인을 막 지킬 때, 도망갈 때, 혹은 사냥을 해야 될 때 이 순간적으로 아드레날린이 팍 나오면서 이 힘을 막 쓰고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 다시 안정이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이 비상 스위치가 365일 켜져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전투 모드로 계속 살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 혈액이 심장이나 근육 쪽으로만 가고 소화나 회복을 위한 장기 쪽으로 가지 못해요. 또 머리로도 잘 안 가니까 멍하고 불안해지고 심장은 계속 뛰고 몸이 계속 불편한 상태로 머물게 되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커피 마시고 계속 이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어느 순간엔 몸이 방전이 돼버려요. 절전 모드로 가버려서 신진대사 스위치를 다 꺼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몸은 지방을 계속 쌓으려고 해요. 이제 몸이 에너지를 안 써요. 아무리 조금 먹어도 자꾸 살이 찌고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자꾸 살이 찌고 이제 지방을 축적해요. 우리 몸은 절전 모드로 들어가면 지방을 태우질 않아요. 대사 스위치가 꺼졌다라고 하죠. 그래서 계속 비상 상황을 위해서 지방을 아끼고 모으고 또 바로바로 에너지로 쓸 수 있는 단순당, 이 정제 탄수화물 이제 막 가공식품 같은 것만 더 당기게 되고 그래서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죠. 저 역시도 과거에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맨발로 흙을 밟고 햇빛을 보고 바람을 느끼고 나무를 만지고 천천히 땅을 느끼면서 걷다 보면 신기하게도 몸이 안정되는 게 느껴져요. 이 불안했던 심장이 차분해지는 게 느껴져요. 부교감신경이 살아나는 느낌? 그리고 교감신경이 안정되는 느낌을 받는 거죠. 숨도 깊이 쉬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보이지 않던 것들도 보이고 생각도 머리도 맑아져요. 저는 이걸 하면서 스트레스, 감정적 폭식도 안정이 되고 막 억지로 벌주듯이 운동할 때보다 살도 더 잘 빠지더라고요. 강박적으로 운동할 때는 몸이 긴장하고 놓아주지 않으려고 불안한 상태였는데 이제 운동과 운동 사이에 이렇게 자연스러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맨발 걷기를 하니까 그동안 불안해서 몸이
잡고 있던 지방을 이제 놓아주기 시작하는 거죠. 몸이 느낀 것 같아요. 아, 나 안전하구나. 대사가 잘 안 돼서 운동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음식을 아무리 조금 먹어도 자꾸 살이 찌고 오히려 더 늘어나는 느낌이 든다. 이런 분들은 운동량을 더 늘리고 식사량을 더 줄이실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건강하게 식사를 하시면서도 이런 몸에 안정화를 줄 수 있는 부교감 신경을 더 올려줄 수 있는 교감 신경을 내려줄 수 있는 맨발 걷기를 해보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다양한 효과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효과를 더 잘 볼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맨발 걷기. 이 어싱을 하실 때요. 일부러 막 파워워킹으로 빨리빨리 걸으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제대로 땅에 접지하는 게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땅과 내가 하나가 되고 같이 호흡한다는 느낌으로 걸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땅에 뭐가 있는지 보시면서 살피면서 걷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파워워킹 아니에요. 핵심은 빠른 속도보다는 접촉에 있다는 거. 그리고 좀 걷기가 불편하시는 분들은요. 억지로 막 걸으려고 하시기보다는 그냥 벤치 같은 데 앉아서 맨발로 이렇게 땅에 대고 있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접지가 일어나거든요. 물론 경락 효과는 걸을 때 일어나지만 이렇게 땅에 대는 것만으로도 우리 혈액에는 다 영향이 가니까요. 걷기가 불편하신 분들은 나와서 그냥 맨발로 대고만 있으셔도 좋아요. 저는 책을 볼 때 가끔 이런 공원에 나와서 아예 맨발로 앉아서 보기도 해요. 그러면 책도 보고 접지도 하고 항산화, 혈액순환, 건강까지 좋아지는, 젊어지는 그런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리고 비가 온 뒤에 이 촉촉한 땅은 맨발 걷기에 더 최적화된 땅이거든요. 접지 현상이 더 잘 일어나요. 이게 너무 폭우가 쏟아질 땐 힘들겠지만 이슬비 정도면 우산 쓰고 하셔도 되고요. 비 다 멈추고 나서 촉촉한 땅에서 맨발 걷기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아, 그리고 맨발 걷기를 하신다고 그것만 믿고 음식을 아무렇게나 드신다면 좀 아쉽죠. 해를 보고 이 땅의 기운으로 자라난 자연 음식을 드시면서 건강한 자연 섭생을 하신다면 훨씬 더 가속적으로 우리 몸이 좋아지시는 거 느끼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했거든요. 주의사항 알려드릴게요. 당뇨가 있으시거나 뭐 발에 감각이 좀 둔화되신 분들은 상처 날까 봐 걱정되시잖아요. 이런 분들은 파상풍 주사 미리 맞으시면 돼요. 10년에 한 번 정도로 접종 기간이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주 맞으실 필요 없고요. 병원 가서 한번 맞으시면 되니까 주사 맞으시고 땅을 보시면서 잘 살피시면서 걸으시고 끝나고 나면 발을 좀 깨끗이 한번 살피시고 닦으시는 거. 네, 그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자연에서 멀어질수록 많은 질환들이 생기고 또 자연스럽지 못한 몸으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항상 콘크리트 안에 갇혀 있는 게 우리들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맨발 걷기가 단순 운동 이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야말로 자연과 내가 다시 하나가 되는 시간인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단 15분이라도 밖에 나와서 이 대지의 기운을 느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건강한 삶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하루하루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우리 또 좋은 모습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